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연구소장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돼 갖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얻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이면에 나타난 어떤 현상, 과연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분석하는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단한 어떤 성과를 많이 냈고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타난 현상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의 그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국격이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마스크 회담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마스크 회담이 이제 상징하는 바도 되게 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간의 어떤 경제 질서가 좀 재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반도체 연구 국가이고 미국이 제조 당사국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반대로 미국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연구 국가이고 한국이 제조 당사국이 됐다. 그래서 반도체와 백신이 서로 상호간의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반대로 서로 간의 국가에서 이제 제조 당사국이 돼갖고 한미 간의 경제 질서가 다시 재편됐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줬는데, 정상 간의 회담을 개별회담과 확대회담까지 포함해갖고 약 171분을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거죠. 특히 그것도 노마스크 행사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세계에 역시 방역 1등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시켜 줬지 않느냐, 이렇게도 되고요.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의 햄버거 식사로 많은 조롱을 좀 받고 했는데, 이번에 랍스타 등의 어떤 해물 재료 식사로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해물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배려를 해준 거죠. 특히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훈장 수여식에 직접 당사국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끔 해갖고 그 격상된 어떤 위상을 한번 보여줬고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일본은요, 아직까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패망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자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 의회에서 어제 환영 행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출신의 의원들을 전부 그 배치를 이렇게 4명이나 참석토록 해갖고 상당히 우리를 좀 배려를 많이 한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성과는 42년 만에 만들어낸 미사일 주권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경제도 참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수십 년간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미사일 주권, 이번에 확실하게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왜 중요하냐면,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스스로 생산을 못해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아픔은 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군사 주권을 갖는데 적어도 한 발 다가간 게 아닌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전작권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어떤 군사 주권을 갖는 나라가 된다.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79년도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거리 180km 뿐이 못 갔습니다. 이게 500km 중량도 한정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오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이제 800km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사거리 문제를 해결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단두 중량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단두 중량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무 같은 경우 개발, 이게 이제 단두 중량을 해제를 하고 지금 만든 우리 폭탄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에 있는 뭐 콘크리트 한 4m 벙커도 뚫고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 800m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거리로 한정을 해서 못 갑니다. 500km 같은 경우에는 뭐 심양 정도까지, 그러니까 베이징 앞에까지만 쏠 수 있는데 이번에 걸쳐갖고 완전히 이 사거리도 없앴고 우주발사체를 지금까지 액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사거리를 완전히 외부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어떤 쾌거를 이루었다. 이게 800km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많이 풀어준 건데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베이징에도 미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얼빈도 미치지 못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무한대로 함으로써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우리가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중국과 일본이 주적으로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래서 2, 3차 개정까지 해갖고 800km에서 이제 중량 무제한으로 갔다라면 이번에 이제 사거리 자체를 없앰으로써 이제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목이 하나가 더 트였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게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대변혁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과거와는 반대의 양상이죠. 뭐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외국의 첨단 기술을 한국의 생산 기지화 정도가 됐다는데 이번에는 첨단 기술을 한국서 개발하고 미국의 제조처가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지구촌의 식량이라고 하죠. 미국은 상당히 전략적 배치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세계의 3대 반도체 국가가 있어요. 미국과 대만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혼자서 이 많은 걸 생산과 해낼 수도 없고 기술력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기술력을 현재 갖고 있고 대국이 바로 대만인데 대만은 중국이 늘 이제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늘 우발 상황이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를 대비해 갖고 한국과 손잡았는데 이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지금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어디로 가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제 제조 공장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절대적 가치가 있고 특히 무기 체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이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이게 만약에 한국이 뭐 제조를 중국에 가서 한다 아니면은 뭐 저쪽 어딥니까 뭐 베트남에 가서 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해갖고 상당히 한국에 특혜를 주면서 그 첨단 기술을 우리 미국에서 직접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한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이게 바로 경제의 대변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동맹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경제 동맹 체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과 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상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투자 유치 얼마 했다 뭐 이게 되게 자랑거리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반대죠.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역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 정부에 우리가 44억이나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쪽을 투자를 삼성, LG, SK, 현대에서 하고 나니까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겠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일이죠. 인센티브를 요구를 해서 기업이 어떤 첨단 기술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 갖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르테미스 가입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아르테미스가 뭐냐니까
우주개발연합체입니다. 이게 한 2, 3년 전에 이제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가자라고 했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떨어졌어요. 호주나 저쪽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우주개발연합체를 만드는데 우리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나사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답을 달라 이랬는데 2년간 답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전달에 바로 한국이 아르테미스에 가입한 걸 환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입한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협력관계에 사인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미국이 상당히 다급했어요. 경제동맹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게 우주동맹으로 다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을 중심으로 한미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동맹이 가장 기초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갖고 두 가지 동맹, 그러니까 경제동맹과 더불어서 우주동맹으로 한 발짝 더 나갔다라고 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우주 탐사라든가 과학, 항공, 우주 연구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강화하기로 약속을 한 건데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어떤 이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아르테미스 뿐이 아니라 원전 사업을 함께 공동 참여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 세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을 포함해 갖고 러시아, 프랑스 뭐 이런 몇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절대적으로 강자인 어떤 하나의 설계 능력에 한국의 개발 능력, 그 첨단 기술을 통한 어떤 개발 능력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한미가 합쳐갖고 원전 사업을 세계 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어떤 기술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미국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한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크게 이제 기술력은 한국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늘 중국이 이제 저가 정책을 해갖고 많은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미국의 기본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기술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 우주 동맹과 경제 동맹을 이렇게 맺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 이래서 공동선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동의 안보 번영 정지를 위해서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로 뭐 우리가 제일 많은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죠. 남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서 접근을 하겠다. 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올 때 이제 이번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전략적 인내 2.0 시리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전략적 인내인데 그 2.0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그걸 많이 고민을 했댔는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니까 트럼프 당국에서 했던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해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쪽을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틈새가 나오지 않느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여기에 특히 성김, 한국말 되게 잘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특사를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조선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갖겠다. 그 다음에 애교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대화 애교를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를 확인한 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전제 조건은 있지만은 그래도 전략적 인내 2.0 시리즈가 아닌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은 비핵화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발언인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이번에 이런 어떤 외교에 있어 갖고 우리가 많이 미국에 던져준 거에 대한 화답으로서 이런 어떤 그 한미 관계는 한국의 어떤 많은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했던 백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백신을 한국에 이번에 좀 많이 제공을 할 걸로도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경제적 상당히 발달한 경제 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의 방역을 잘하는 국가인데, 그 외의 신흥국가들이 지금 이 백신 문제로 많은 애로가 있는데 그런 국가에다가 우선해갖고 해야지 한국 같은 데다가 우선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다 선물은 줘야 되는데 선물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과 직접 교류하는 한국 군대 55만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거 엄청난 상호 배려와 더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반도체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미국이 제조 공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은 미국에서 연구하고 한국의 제조 공장이 되는 거죠. 즉 백신 글로벌 파트너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게 아마 팬데믹 구조 속에서는 가장 상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한국이 백신 주권을 이렇게 갖는 그런 한 발짝 다가서는 쪽이 되는 거고, 백신 시대에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가장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코드 문제입니다. 되게 우려를 많이 했죠. 만약에 가입을 권유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사드 자체처럼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가 한국이 코드에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반발을 할 게 뻔합니다. 사드 사태하고 똑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약 25%의 교역을 우리가 한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엄청나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드 압박은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이 코드 압박이 일본이 끊임없이 장난질을 했죠. 미국에다가 한국도 이 코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종용을 하라고 했는데, 미국은 결국은 그 카드를 안 받고 결국은 예를 들면 일본만 이제 앞으로 이제 희생양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코드라고 하는 중요성은 대만 해협이죠.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관심 표면 정도만 이번에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과 진화의 관계를 충분히 배려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도 만약에 대만 해협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관하게 바라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좀 정도의 선에서 이 코드 문제는 정리가 돼갖고, 앞으로 이 코드 문제에 대한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위상 정립이 됐다. 자,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스가 일본 총리가 햄버거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회담했던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랍스타 해산물을 먹어가면서 171분간 단독 회담과 더불어 확대 회담까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회담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 노마스크의 회담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요, 트럼프 시절에 민주당에서는 늘 한국을 모델로 해갖고 공화당을 공격하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한국의 그 방역의 1인자라고 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마스크 쓰고 할 수 없죠. 이게 노마스크를 통해서 세계의 새로운 이게 팬데믹이 물러가면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회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이든이 되게 고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너서클 이런 데서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백악관에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갔을 때에 마스크 벗고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역시 방역의 안전망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바이든이 직접 확인을 해줬어요. 그 고령자가 마스크를 벗고 한국 대통령하고 노마스크로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준과 동시에 한국은 역시 안전한 나라라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일본서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일 겁니다. 격도 틀리고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죠? 서울서 보자고 또 화답을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훈장 수여식에 동참토록 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 이 훈장 참전 용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당사자 나라인 한국 대통령을 직접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기획을 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국 국민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기획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더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부정을 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면은 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오늘 현재 시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아니겠어요? 모두가 치즈하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찍은 이 사진 한 장. 너무나 멋지고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80대의 바이든 대통령이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의 사진은 스가 총리하고 지난번 회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마스크 몇 장 썼어요? 한 장도 아니고 나 너 못 믿어. 일본 못 믿어. 2장 써야 되겠어. 바이든은 충분히 지금 이 주사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스가 앞에서 2겹의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스가가 스스로 창피함을 느껴야지 되는데 뭐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이상 정립에서 이제 백신 생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과 같이 한다. 이게 참 아까 경제동맹 얘기했잖아요. 한미동맹은 구다동맹이었죠. 이거를 이제 경제동맹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신을 우리가 대규모 생산 기지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촌을 구하는 새로운 축이 한미 간에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러된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잡아가는데 미국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좋고 한국은 백신 중심 국가가 돼서 좋은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균세 애교를 해나가는데 우리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을 생산을 어디서 한다고요? 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할 걸 우려를 해갖고 미국에서 직접 좀 해라라고 바이든이 부탁한 겁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 진출은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 앞으로 애교할 때 까불면 우리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안 해? 하고 이렇게 버팅길 수 있는 하나의 축도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절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틀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냈다. 위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진정한 리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이번에 만들어 놓고 오는 게 아닌가. 역시 이 정부 믿을 만한 정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